서비스가 있다위야? 그녀가 던진 건 말이 아니라 끓는 커피였습니다. 순간 뜨거운 액체가 얼굴을 덮쳤고 유니폼은 갈색으로 물들었어요.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찔했죠. 계산대는 그대로였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똑똑 떨어지는 커피방울 소리가 귀를 때릴 정도였어요.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게 벌이라는 듯이,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요즘 알바들은 참 기가 안 차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고 그저 내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죠. 얼룩진 유니폼과 얼어붙은 미소를. 그리고 그날 나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데도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잔의 커피가 던져진 순간 무너졌던 자존심과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언제나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벽을 가득 메운 책들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나는 큰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한진그룹 김재원 회장. 내 아버지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어요. 나는 등을 곧게 펴고 아버지를 마주봤습니다. 25살. 대학을 막 졸업한 나에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진정한 경영은 현장에서 시작된다.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눈빛 속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이 그룹을 이끌고 싶다면 먼저 바닥부터 경험해야 한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다음 말이 무엇일지 예감할 수 있었거든요. 신분을 숨기고 우리 계열사 대형마트에서 일해라. 평범한 직원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재벌가의 막내딸이 마트 직원이 된다고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단호했고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기간은 넉 달. 그 안에 내가 무엇을 배우고 느끼는지는 전적으로 너에게 달렸다. 서재를 나서며 다리가 떨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저 아래 어딘가에서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작은 원룸 앞에 서 있었어요. 가방 하나만 들고 명품도 비싼 옷도 모두 집에 두고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죠. 좁고 낡은 방이 나를 맞이했어요. 첫 출근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붉은 유니폼이 낯설었어요. 한진마트라고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달았죠. 김서연이 아닌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명찰을 만지작거리며 심호흡을 했어요. 할 수 있다. 아니, 해야만 한다. 마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건물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며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수많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신입이구나. 이쪽으로 와. 중년의 여성이 다가왔어요. 이름표에는 박미숙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긴장하지 마. 처음엔 다 그래. 미숙 과장님을 따라 계산대로 갔습니다. 수십 개의 계산대가 줄지어 있었고 벌써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오늘은 선배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 내일부터 직접 해볼 거야. 옆 계산대의 선배가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빠른 손놀림, 친절한 미소, 정확한 계산. 쉬워 보였지만 막상 하려니 막막했어요. 안녕하세요.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같은 말을 수백 번 반복하는 선배의 목소리가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잃지 않았죠.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에서 김밥을 먹었어요. 집에서 먹던 호텔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수다 소리가 정겹게 들렸죠. 신입 맞아? 힘들지? 옆자리에 젊은 여직원이 말을 걸었어요. 정은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죠. 다리는 아프고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후가 되자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선배 옆에서 물건을 봉투에 담는 일을 도왔어요. 무거운 생수 박스를 들 때마다 팔이 떨렸죠. 이거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쌀 포대를 들고 계셨어요. 얼른 다가가 들어드렸습니다. 고맙구나.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런 애가 있다니.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죠. 하지만 모든 손님이 친절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서비스야? 매니저 불러. 한 남자 손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모습에 당황스러웠죠. 미숙 과장님이 달려와 상황을 수습했지만 가슴이 계속 떨렸습니다. 퇴근 시간. 몸은 천근만근이었어요. 유니폼을 벗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원룸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께 문자를 보내려다 멈췄어요. 아직은 아니다. 더 배워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죠.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직접 계산대에 섰어요. 처음엔 실수투성이었죠. 바코드를 잘못 찍고 거스름 돈을 틀리고 포인트 적립을 깜빡하고 괜찮아. 천천히 해. 미숙 과장님의 격려가 큰 힘이 됐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익숙해져 갔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 나는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죠. 서연 씨, 오늘도 밝네요. 매일 오시는 할아버지의 인사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과자를 사러 왔습니다. 동전을 하나씩 세며 내미는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00원이 모자라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주위를 살피고 내 지갑에서 100원을 꺼냈죠. 아, 여기 떨어뜨렸네. 내 거 맞지?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과자를 안고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잘했어. 옆에서 지켜보던 정은이 속삭였습니다. 뭔가 뜨거운 게 가슴속에서 올라왔어요. 넉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는 청소 아주머니들, 무거운 짐을 나르는 물류 직원들, 진상 손님에게 시달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동료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꿈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락커에서 유니폼을 꺼내며 눈물이 났어요. 이상하게도 아쉬웠죠. 서연아, 그동안 고생했어. 미숙 과장님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계속 일할 생각 없어? 너 정말 잘하던데. 정은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웃기만 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의 서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넉 달 전과 같은 자리 하지만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어땠나? 아버지의 물음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사람을 배웠습니다. 단순하지만 진실한 대답이었어요. 아버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게 시작이다. 서재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책장에 기대어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아버지도 한때는 나처럼 바닥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험이 오늘의 한진 그룹을 만들었다는 것을. 방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빨간 유니폼과 이서연이라는 명찰이 고이 접혀 있었어요. 소중하게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현장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써먹을지, 어떤 경영자가 될지. 창밖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꿈이었죠. 나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며 배운 것들을 기억할 거예요. 진정한 경영은 현장에서 시작된다. 아버지의 말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 마트가 가장 한산한 시간이었어요.
계산대에 서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의 표정은 짜증으로 가득했죠.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빠른 걸음으로 할인 코너로 향했어요. 넉 달째 일하면서 많은 손님을 봤지만 그녀처럼 거만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시선을 거두고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오늘따라 시간이 더디게 흘렀죠. 어깨가 뻐근하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그 여성이 장바구니 가득 물건을 담아 제 계산대로 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붉어져 있었어요. 물건을 하나씩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유, 과자, 라면. 그런데 이상했어요. 할인 상품이라고 생각했는지 일반 제품들을 가져온 것 같았죠. 마지막 물건을 찍고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표정으로 영수증을 뺏어갔습니다. 하나씩 확인하더니 얼굴이 점점 붉어졌죠. 그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할인이 안 됐냐고.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가져오신 제품들은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턱을 들어 올리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명찰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계약직이라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알바 주제에 뭘 안다고 가르치려 드냐는 말도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소를 유지하며 다시 한번 설명드렸죠. 할인 코너는 저쪽이고 원하시면 교환해 드릴 수 있다고. 그녀가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테이크아웃 커피였어요. 아직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손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겠냐는 말과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얼굴과 유니폼에 쏟아졌어요. 화끈거리는 통증과 함께 커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죠. 누군가 헉소리를 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어요. 유니폼에서 커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따가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팔짱을 꼈죠. 점장님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점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녀에게 연신 사과했습니다.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죄송하다고. 커피값은 물론 장 본 것도 다 무료로 해드리겠다고요. 점장님이 나를 돌아봤어요. 빨리 사과하라는 눈빛이었죠. 목구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사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점장님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어쩔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죠. 그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돌아서며 한마디 더 던졌어요. 요즘 마트 직원 수준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처참했어요. 얼굴과 머리에 커피가 묻어 있었고 유니폼은 갈색으로 얼룩져 있었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물이 차가워질수록 마음도 차분해졌어요. 탈의실에서 여벌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밖으로 나오니 정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냐고 묻는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점장님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 손님은 VIP 고객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푹 쉬라고 했습니다. 계산대로 돌아와 짐을 챙겼어요.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저런 손님은 신고해야 한다고 속삭였죠. 마트를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하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딸이 커피 세례를 받았다고? 모욕을 당했다고? 아니었어요.
이건 내가 견뎌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현장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버스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경멸하는 눈빛, 비웃는 표정, 거만한 목소리. 분했어요. 너무나 분했습니다. 하지만 더 화가 난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였죠. 김서연이었다면 달랐을까요? 한진그룹 회장의 딸이라고 밝혔다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의 나는 이서연, 평범한 계약직 직원일 뿐이니까. 저녁이 되어도 입맛이 없었어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오늘 일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은이었습니다. 걱정된다며 괜찮은지 묻는 문자였죠. 괜찮다고 답장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요.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 여성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오늘 일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어요.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적어둔 것이었죠. 오늘 일을 적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적었죠. 언젠가 이 경험이 약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내일은 또 출근해야 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샤워를 하며 뜨거운 물에 몸을 맡겼습니다. 커피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살짝 빨간 자국이 있었습니다. 화상은 아니었지만 따가웠죠. 침대에 다시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계약직 알바 주제에. 맞아요. 지금의 나는 그냥 알바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었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마트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박미숙의 집.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고등학생 아들 준호가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죠. 학원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요즘 마트 직원들 수준이 형편없다고. 기본적인 서비스 정신도 없다고요. 준호는 게임에만 집중하며 대충 맞장구를 쳤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겠죠. 미숙은 계속 불평했습니다. 자기 같은 VIP 고객을 그렇게 대하다니. 본사에 항의해야겠다고도 했어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죠. 그녀는 몰랐어요. 오늘 자신이 모욕한 그 직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도요.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6달이 흘렀어요. 마트에서의 경험을 뒤로하고 한진그룹 본사로 돌아온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전략기획팀 차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중견기업과의 협력 사업이었는데 상대 팀에서 새로운 담당자가 왔다고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에 부드러운 미소.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박준호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악수를 나누며 느꼈죠.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의 모습은 열정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눈빛이 반짝였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명확했고요. 회의가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커피를 마시며 프로젝트 이야기를 나눴죠. 비즈니스 화제에서 시작해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마트에서 일했던 경험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경영을 배우기 위해 여러 경험을 했다고만 했죠. 몇 번의 미팅이 더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업무 외적인 만남도 늘어났어요.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저녁,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를 좋아한다고, 사귀고 싶다고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바쁜 중에도 안부를 묻고 힘든 일이 있으면 들어주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2달쯤 지났을까요? 그가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사기를 알고 무척 기뻐하신다고, 꼭 한번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했어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죠.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연애 중이라고, 상대방 부모님을 만날 예정이라고.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믿는다고, 우리도 인사를 해야겠다고 하셨죠.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랜드 호텔 스위트룸. 아버지가 예약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품위 있게.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준호에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와 먼저 도착했다고, 많이 긴장하고 계신다고 했죠. 스위트룸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노크를 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죠. 그리고 그 뒤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녀였습니다. 몇 달 전 마트에서 나에게 커피를 던진 바로 그 여자. 박미숙도 나를 알아봤나 봐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어졌죠. 준호는 우리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밝게 소개했습니다. 어머니라고, 자랑스러운 아들의 여자친구라고.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도착했어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들어오신 아버지를 본 미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김재원 회장, 한진그룹의 수장. 그 이름의 무게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호텔 직원이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만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미숙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여다가 놓기를 반복했죠. 그러다가 찻잔이 미끄러졌어요. 탁자 위로 떨어지며 차가 쏟아졌습니다. 하얀 테이블보에 갈색 얼룩이 번졌죠. 호텔 직원이 달려와 치웠지만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서연이 마트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일을 아신다고. 그때 직원에게 커피를 던진 분이 바로 당신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더 이상 하얗게 질릴 수 없을 만큼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눈빛이었어요. 미숙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오해라고. 그때는 몰랐다고. 만약 알았다면.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이냐고. 그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해도 된다는 건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아무도 자기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나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넉 달간 신분을 숨기고 마트에서 일했던 것. 그때 준호 어머니를 만났던 일. 커피를 맞고도 사과해야 했던 굴욕.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 실망이 가득했죠. 미숙이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그날 기분이 안 좋았다고. 실수였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 실망했다고. 그리고 나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돌아서는 준호를 미숙이 붙잡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처음 보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나를 위한다면서 왜 남을 함부로 대했냐고. 그게 어머니가 가르친 삶의 방식이냐고. 그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미숙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죠. 모든 게 끝났다고. 아들도 잃었다고.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나를 보며 가자고 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호텔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스위트룸 창문 너머로 미숙이 혼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혼자 남겨진 그녀의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차에 타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괜찮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준호 때문이었죠. 그는 잘못이 없었는데,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어요. 뭐라고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스쳐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바쁜 사람들, 각자의 삶. 문득 깨달았습니다. 마트에서의 경험이 오늘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때의 아픔이 없었다면 오늘의 진실도 없었을 거라는 것을. 운명은 참 이상해요. 숨기려 했던 과거가 이런 식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마련이고 사람의 본 모습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별하자고.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지만 나를 다시 만날 자격도 없다고.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답장을 쓰려다 지우기를 반복했죠. 결국 짧게 답했습니다. 이해한다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끝났어요. 예상치 못한 재회가 가져온 씁쓸한 결말이었죠. 월요일 아침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미숙 씨가 아버지를 찾아왔다고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2주가 지났는데 무슨 일로 왔을까요? 아버지 사무실 앞 복도에서 그녀를 봤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를 꼭 쥐고 있었어요. 비서가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죠.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미숙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은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고요. 서로 아무 말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볼 수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버지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이 나왔어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무릎 부분이 구겨진 게 보였죠. 무릎을 꿇었나 봅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한참 후에야 돌아서며 말씀하셨죠. 그녀가 용서를 구하러 왔다고. 아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매일 잠을 못 잔다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고 물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반성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내가 아직도 가끔 마트에서 봉사하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고. 맞아요. 나는 여전히 주말마다 그 마트에 가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아닌 봉사자로요.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다음 토요일 마트에 갔을 때였어요. 입구 근처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봤습니다. 미숙이었어요.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죠. 숨어서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서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른 척하고 일을 계속했어요. 어르신들 짐을 들어드리고 미아를 찾아 부모님께 인계하고 계산대가 바쁠 때는 도와드리고 점심시간이 되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었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손수건이 들려 있었고요. 잠시 옆에 앉았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죠. 한참 후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후회한다고, 아들이 실망한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고, 무엇보다 상처받았을 나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명품 핸드백도 비싼 옷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일어나려는데 그녀가 내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죠. 한 가지만 알려달라고. 왜 그때 신분을 밝히지 않았냐고. 왜 굴욕을 참았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재벌 딸이든 계약직 알바든 상관없이요. 그걸 배우러 그곳에 있었다고. 미숙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 후로도 그녀는 매주 마트에 왔어요. 처음엔 그저 지켜보기만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청소 아주머니들을 돕는 그녀를 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무거운 것을 들어드리고 예전의 그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봉사활동 신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온다고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색해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미소가 자연스러워졌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쌀을 사려고 하는 걸 봤어요. 미숙이 달려가서 도와드렸죠.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자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준호 이야기를 들은 건 한 달쯤 후였습니다. 미숙이 쉬는 시간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우연히 옆을 지나가다 들었죠. 아들과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다고. 아직 완전히 용서받진 못했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봐주고 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희망이 묻어났어요. 작지만 소중한 변화였죠.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2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트 직원 휴게실에서 미숙을 봤어요. 청소 아주머니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었죠. 김치를 건네받으며 웃는 모습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옛날의 날카롭고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누군가 농담을 했나 봐요. 다 같이 웃음을 터뜨렸거든요. 미숙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함과 감사함이 담긴 인사였죠. 나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으로 나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진심으로 반성하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녁 무렵 준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변했다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아직은 모르겠어요.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예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 마트에서 미숙을 다시 봤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그녀가 먼저 달려가 주워드렸어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죠. 자신이 조심하지 못했다고. 할아버지가 괜찮다며 웃으셨어요. 요즘 보기 드문 친절한 사람이라고 칭찬까지 하셨죠. 미숙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진짜였어요. 멀리서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반성과 용서, 그것은 모두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지만 진심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시간을 좀 더 갖고 싶다고.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고. 답장이 금세 왔습니다. 기다리겠다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어요. 때로는 아픔이 성장의 계기가 되고 잘못이 깨달음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미숙과 준호, 그리고 나. 우리 모두가 그 시간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반성과 용서의 시간.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봄비가 내리는 3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편지지를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준호에게 보낼 편지였죠. 옆에는 아버지의 특강 초대장이 놓여 있었어요. 인간 존중 경영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준비하신 특별한 강연이었죠. 펜을 들었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마트에서의 경험, 커피 사건, 상견례의 충격, 그리고 미숙의 변화까지. 시간이 참 많은 것을 바꿔놨어요. 상처도 분노도 이제는 많이 옅어졌죠. 결국 마음 가는 대로 썼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함께 특강에 와주면 좋겠다고. 마지막 문장을 쓰며 손이 떨렸어요. 당신과 어머님께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강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요. 대강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무대를 확인하고 음향을 점검했습니다. 아버지의 강연 자료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인들, 학생들, 언론인들까지 모두가 아버지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였죠. 입구에서 안내를 돕고 있을 때였어요.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준호와 미숙이었어요. 초대장을 받고 정말 왔구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두 사람의 모습이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미숙은 수수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자리를 안내해드리겠다고. 미숙이 내 손을 살짝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초대해줘서 고맙다는 말이 입모양으로 전해졌죠. 자리를 안내하고 돌아서는데 준호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움이 담긴 인사였죠. 곧 강연이 시작됐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아버지가 무대에 오르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진그룹 김재원 회장. 그 위엄과 카리스마는 여전했죠. 하지만 오늘의 아버지는 조금 달랐어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숫자와 성과가 아닌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했어요.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조직이 건강해진다고. 청소하는 분부터 CEO까지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고.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의 딸이 신분을 숨기고 대형마트에서 일했던 경험을요. 그곳에서 배운 교훈들을요. 청중들이 숨을 죽였어요.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표정들이었죠. 아버지는 마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셨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의 성실함,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이들의 땀방울, 고객을 대하는 직원들의 미소. 그 모든 것이 기업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미숙을 슬쩍 봤어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직업이나 겉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인간 존중이며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경영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청중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지,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했는지.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죠.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몇 분이나 계속됐을까요?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지만 준호와 미숙은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말했어요. 시간이 있다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있다고.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어요. 찻집은 한적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죠. 따뜻한 차가 나왔어요. 카모마일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죠. 먼저 입을 연 건 미숙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늘 강연을 들으며 너무 부끄러웠다고. 자신이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봤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한 눈빛이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마트에서의 일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매일 밤 그 순간이 떠올라 잠을 못 잤다고. 아들의 실망한 표정이 가슴을 찢었다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손등으로 닦으며 계속 말했죠. 용서받을 자격은 없다는 걸 안다고. 하지만 정말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과하고 싶다고.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감쌌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미 용서했다고. 미숙 씨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진 걸 안다고. 그리고 미소 지으며 덧붙였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라고. 우리 모두 그 일을 통해 성장했으니 오히려 감사하다고. 미숙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직업이나 겉모습이 아닌 그 자체로 봐주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모두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니까요. 미숙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겠다고, 꼭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준호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하고 그리운 눈빛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번엔 제대로 천천히 서로를 더 잘 알아가면서. 잠시 생각했어요.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아픔도 있었지만 성장도 있었던 시간들.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러자고. 하지만 정말 천천히. 급하지 않게. 하나하나 새롭게 쌓아가자고.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죠. 찻집을 나올 때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미숙이 먼저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가벼워진 발걸음이 인상적이었어요. 돌아서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죠. 준호와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젖은 거리에 햇빛이 반짝였어요. 많은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헤어지기 전 준호가 말했어요.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엄마도 자신도 이 시간을 통해 많이 배웠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내일 연락하겠다는 말과 함께 그가 떠났어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봤습니다. 선명한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비 온 뒤의 선물이었죠. 에필로그 -1년 후.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마트 앞 광장이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회, 모두를 위한 봉사라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미숙이 대표로 있는 봉사단체의 창립 1주년 행사였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트 직원들, 지역 주민들, 봉사자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이웃들까지. 무대에 오른 미숙의 모습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 겸손한 자세, 진정성 있는 목소리.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은 정말 못난 사람이었다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무시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용서와 기회를 받았다고, 그 은혜를 이제는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고, 작은 봉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수백 명의 회원들과 함께하게 됐다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을 돕고 있다고,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진심이 담긴 뜨거운 박수였죠. 준호도 무대 옆에서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내가 있었고요. 우리는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다시 시작했어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며 사랑을 키워갔죠. 행사가 끝나고 봉사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나눠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모두가 즐겁게 참여했어요. 미숙이 직접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하고 함께 웃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죠. 저녁 무렵 준호와 함께 마트 옥상에 올라갔어요. 석양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준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그가 말했어요. 아픔도 상처도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켰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멀리서 미숙이 봉사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죠. 새로운 시작. 그것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포용하는 것이었어요.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었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었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